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김 전 장관 감치 결정 직후에 재판장을 향해서 유튜브에서 욕설과 비난을 하는 그런 초유의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 사실 이게 흔하지 않은 상황인 것 같거든요. 왜 이렇게까지 분노를 하는 상황이 벌어졌는지 어떻게 좀 이번 사건 이해해야 할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사실은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없고 또 변호사로서 상당히 조금은 부끄러운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변호사로서 또 지켜야 될 그런 품위가 있는데 그런 품위를 유지할 의무를 지키지 못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예. 사실 이런 일들이 정말 찾아보기 힘든 이유가 결국 변호사는 재판에서 본인의 이익이 아니라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서 역할을 하는 것이고 특히나 형사 재판에서는 그런 언행들을 상당히 신중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변호사의 그런 언행이 혹여라도 의뢰인에게 조금 부당한 영향을 줄까, 불리하게 작용을 할까 상당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은 조심을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난을 하고 공개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했다라는 것은 사실 사건 내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공개적으로 진행되면서 의뢰인이라고 할 수 있는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도 결코 사건 내부적으로는 유리하게 작용을 할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 사건 내적인 부분을 신경 쓴 게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을 신경을 썼다. 여론 싸움을 의식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항의를 하고 또 비난을 하게 된 그런 경위들을 봤을 때 일단 이 변호사들은 어떠한 법을 이야기를 하고 또 적법한 권리를 주장을 했습니다. 그 타당성을 떠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거부를 하고 또 받아들이지 않는 재판부에 대해서 비난을 한 것인데 결국 보여주고 싶은 내용은 당당하게 법적인 권리를 주장을 했다. 그리고 당당하게 이 판사에 대해서 항거를 했다라는 모습을 보여준 것 아닌가. 그래서 한편으로는 지금 사법부 혹은 이 재판부에서 상당히 부당하게 이 재판이 진행될 수가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렸던 것 아닌가. 그것은 결국 이 사건 외부에서 보고 있는 김용현 전 장관 등에 대한 그런 지지자들에 대해서 보내는 메시지가 아닌가. 그래서 이런 이유가 아니라면 사실 조금 이해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들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요. 이 변호인들에 대해서 감시재판에서 15일이 선고가 됐고 구치소에서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면서 수용이 거부가 되고 이후에 집행명령 정지가 내려진 거잖아요. 이렇게 인적사항에 대해서 발언을 하기를 거부해서 수용이 안 되는 경우도 좀 흔하게 일어나는 일인지 궁금합니다. 사실 감치 명령이 나오는 경우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특히나 이렇게 인적 사항에 대해서 진술을 거부하면서 그것이 특정이 되지 않아서 감치가 되지 못했던 사례는 좀 찾아보기가 매우 힘들 것 같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고 이런 상황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좀 예상하기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법률적인 그런 미비점이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형사와 관련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재판부도 마찬가지고 또 구치소나 교도소 측에서도 상당히 민감하게 또 엄격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제 피의자나 혹은 피고인의 특정 문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형사 재판에 있어서도 제일 먼저 이 재판 진행 전에 확인하는 것이 그런 고인의 인적 사항을 특정하는 인정신문을 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이제 이런 부분들까지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해석을 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예상치 못한 그런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법률상 규정상의 미비점 이 부각되지 않았나 그런 점이 가장 큰 문제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법원도 이번 행위에 대해서 인신공격이자 재판 신뢰를 훼손한 위법 부당한 행위라고 규정을 하면서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법원이 이 정도로 좀 강한 입장을 낸 배경은 무엇인지 그리고 실제로 좀 어떤 조치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좀 전해주시죠.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런 경우는 극히 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원 입장에서는 이러한 비난 그리고 모욕적인 언사는 결국에는 이제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 그만큼 심각한 문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재판관 개인의 인격에 대해서도 모욕적인 표현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재판의 독립성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평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사법 신뢰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좀 심각한 언행이었다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결국 법원에서는 사법부에서는 지금 예고를 한 것처럼 필요한 절차들을 충분히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주고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대한변호사협회에다가
이 해당 변호인들에 대한 징계를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변호사들이 다 협회에 소속이 되어 있고 이 변호사법에 의하면은 변호사에게는 품위 유지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해당 사안에 대해서 그러한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징계가 있다고 한다면 뭐 견책부터 뭐 정직이나 제명까지도 일단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법원에서는 이런 징계 절차를 우선 의뢰를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보다 이제 강력한 그런 절차를 따지자면 결국에는 형사 고발 혹은 고소도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이 변호인들의 그런 발언 내용을 봤을 때는 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방의 목적 역시도 충분히 인정이 되고 뭐 그렇지 않다면 최소한 모욕적인 표현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형법상 모욕죄의 성립도 가능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형사 고소 진행할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뭐 법정 모독죄 역시도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두 가지 모두 진행할 가능성도 이 사안의 심각성을 봤을 때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에 대해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감치 재판을 받은 김 전 장관의 변호사들이 유튜브를 통해 재판장에게 인신 공격한 것을 심각한 모욕이라고 지적하며 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위법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해 법률과 절차에 따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9일 김 전 장관의 변호인들은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에 방청권 없이 법정에 들어오려 했고 이에 재판부는 퇴정 명령에 이어 감치 명령도 내렸습니다. 이후 해당 변호사들은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재판장에 대한 욕설을 해 논란이 됐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법정 소란을 벌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에게 감치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는 어제 한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김 전 장관과 함께 입정한 이하상,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를 명령했습니다. 입정이 허용되지 않았음에도 방청석에 들어와 발언을 시도했고 퇴정 명령에도 반발하며 나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별도의 감치 재판을 열어 두 사람에게 감치 15일을 선고했고 서울구치소에 구금될 예정이었지만 두 사람이 인적 사항에 대한 질문에 끝까지 답하지 않으면서 결국 불발됐습니다. 구치소 측이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수용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법무부가 법정 질서 위반으로 감치를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을 서울구치소에서 수용 거부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보도 설명 자료를 내고 서울구치소는 수용을 거부한 게 아니라 수용을 위해 신원 확인에 필요한 감치자 인적사항 보완을 요청한 거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원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서 허가 없이 재판에 방청하려 한 김용현 전 장관 측 이하상, 권우현 변호사에게 감치 15일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서울구치소에서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했다며 석방을 명했습니다.